안녕하세요. 오늘은 코타키나발루에서 묵었던 숙소 리뷰를 해보려고요. 숙소에서 물놀이가 불가능했던 두 군데의 에어비앤비를 제외하고 저희가 묵었던 호텔과 리조트입니다. 코타키나발루는 넓은 지역이 아니라서 보통 한국 사람들이 패키지로 가는 숙소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외국에 나왔으니 최대한 한국 분들이 없는 곳으로 가보려고 했는데 다양하지 않은 곳에서 왜 그곳으로 가시는지 알겠는 여행지였습니다. 분명 장점이 뚜렷했고요. 들어서는 순간부터 한국의 미니미한 신라 호텔의 느낌이어서 안정감을 준 힐튼 호텔입니다. 물론 아이들도 표정이나 행동에서도 바로 느껴지고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로비에 들어섰을 때의 안정감의 느낌은 같을 테니까요. 저희가 체크인하고 안내받은 방은 패밀리 스위트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익스피디아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정확한 명칭을 알고 싶었는데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방은 패밀리룸과 다르지 않았는데 거실이랑 주방 쪽 공간 쪽이 넓어서 잠들기 아까워 늦은 시간까지 놀았던 기억입니다. 더욱이 침실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제주도의 해비치 호텔처럼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방 안에서 동글동글 술래잡기 엄청 한 듯 합니다. 어느 호텔의 욕조보다도 크고 넓었는데 물을 받아놓고 보니 노란빛 물이 아이들 탕목욕 시키기에는 좀 그래서 탕목욕은 패스했습니다. 동남아 여행 시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샤워기 필터 꼭꼭 챙겨 다니시길 바래요. 체크인 하자마자 저희는 방 구경 살짝 하고 바로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사람이 없어 놀기 딱 좋은 수영장이었습니다. 멋진 산타 할아버지 같이 생긴 서양분 한 분 계셨는데 그마저도 금방 가셨어요. 힐튼 호텔은 메인 시내 정가운데 위치해 있어서 그런지 수영보다는 다들 밖으로 외출을 많이 하시는 듯 했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저녁 수영이나 아침 조식 때 사람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사진은 없지만 수영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우나 시설이나 피트니스 센터의 관리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운치 있는 밤 수영도 즐겼고요. 하다 보니 비도 내렸지만 조명을 켜주셔서 놀기에는 괜찮았습니다. 한국 분들도 수영장에서 스노클링 장비로 연습하시기에 저희도 아이들 편하게 놀으라고 가져온 안면 마스크형 스노클링으로 연습시켰는데 결국은 실전에서 기본 장비 가지고 즐겼다는 말씀드립니다. 바다에서 안면 마스크형보다 기본이 더 편합니다. 참고하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침 조식입니다. 지나고 보니 맛있었던 힐튼 호텔의 조식입니다. 남들이랑 다르게 패키지가 아닌 장거리 자유여행으로 다니지만 보통 리조트나 호텔 조식에서 한식을 찾는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따로 한식을 찾아 먹는 편도 아니고요. 정말 스탠다드한 조식의 느낌을 좋아하는 편인데 좁은 공간에 다양하게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맛도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한국 음식존이 따로 있는 샹그릴라의 조식보다도 훨씬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샹그릴라 조식은 찍어두지도 않았더라고요. 여행이 길어지면 한국 남자들은 한국 음식을 찾는다고 하고 전날 술을 마시면 해장이 필요한 국물 요리를 찾는 게 국룰일 만큼 저와 아이들과는 달리 신랑도 전날 오랜만에 소주를 마셔서 그런지 국물 요리를 찾더라고요. 힐튼 호텔엔 특히나 도상면으로 국물 면 요리를 준비하고 있어서 도상면 만드는 퍼포먼스까지 보여주니 일행 중에 누군가 한 그릇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퍼포먼스가 너무 순식간이라 영상이 없어 아쉽습니다. 이때만 해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지라 너무 띄엄띄엄 했었네요. 호텔 쪽에선 하얏트, 메리어트, 힐튼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나마 한국 분들이 없었는데도 한국인 입맛에 충분했던 아무튼 맛있었던 힐튼 호텔의 조식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코타키나발루를 오시는 한국분들이 대부분 방문하는 코타키나발루의 숙소 양대산맥 샹그릴라입니다. 보통 샹그릴라랑 더 마젤란 스트라를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체크인 시간이 아니지만 일단 체크인 카운터 쪽으로 안내를 받아 향합니다. 아무래도 양대 산맥인 만큼 앞쪽에 여행사 인솔 직원분이 엄청난 양의 방키룸을 배정받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둘러봤고요. 신랑의 BGM 덕에 가족 모두 빵 터졌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릴 만큼요. 보통은 한국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용하기에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호텔이 좁아서 리조트를 선호하는 편인데 외국에 나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었던 터라 힐튼 호텔에서 너무 큰 방을 안내해줘서 그런가 상대적으로 리조트가 좁게 느껴진 거죠. 사람 눈이 이렇게 솔직합니다. 아이들은 기다리는 동안 너무 더웠어서 그런지 일단 에어컨 빵빵한 숙소로 만족입니다. 힐튼이랑 달리 미리 엑스트라 베드를 설치해 놔주셔서 따로 요청드려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서 좋았고요. 내 침대, 너 침대 찜하느라 아이들은 바빴습니다. 엄마미는 아이들이 있기에 수영장에서 가깝고 뷰가 좋은 1층이 좋을 거라는 안내에 높은 층보다 1층이 좋다고 의문이 들었었는데 매우 만족하며 방 근처를 둘러봅니다. 시설은 좀 오래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의 관리가 계속 되고 있는 느낌이었고 무엇보다 방에 비치되어 있는 물병이나 신발 같은 부분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규모가 작은 숙소에서야 큰 부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지도가 큰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규모 있는 숙소에서 환경을 생각해서 움직이는 작은 부분들이 어찌 보면 또 인건비로 발생되는 부가적인 부분이 있어서 결정하기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물 외벽이나 숙소 안에 오래된 느낌 같은 건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닐 테니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웰컴 푸드는 약소했지만 진짜 달고 맛있었고 우리를 반겨주는 듯 도마뱀은 엄마미는 무서웠지만 아이들은 미국에서 청설모를 따라다니듯 도마뱀 찾아 이곳저곳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방 배정 받았으니 숙소를 한 바퀴 이곳저곳 같이 둘러볼게요. 규모가 큰 만큼 많은 액티비티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꼭 소개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진짜 동남아 여기저기 다녀봤다 생각하는데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이 잘 없는데 동남아 모든 숙소들이 이런 서비스를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샹그릴라만의 서비스 부분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숙소들은 레이트 체크아웃이라는 서비스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무료로 체크아웃 시간을 밀어주곤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동남아 숙소들은 숙박을 하지 않고 6시까지 이용 시 50% 정도의 금액을 지불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곳 샹그릴라는 스타라운지라는 이름 아래 투숙객들이 체크아웃 시간 이후 대부분의 비행기가 밤 비행기이거나 새벽 비행기이기 때문인지 애매한 시간대에 비행기를 이용하는 나라의 손님들을 위해 라운지를 이용하고 수영장도 이용하게끔 하며 수영 끝나고 씻기 편리하도록 라운지 안에서 스파와 샤워실, 화장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쿠폰 같은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TV들은 오래된 느낌으로 사용하기 좀 그렇지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어서 개인의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데 크게 무리 없이 불편함 없이 이용 가능했습니다. 사실 메이저 국적기가 아니고 LCC 저가항공사의 경우나 혹은 3박 5일, 4박 6일 이런 패키지 상품 같은 경우는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이 다소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자유여행으로 다님에도 LCC 이용할 때는 첫날이나 마지막 날은 숙박비 결제에 매번 기회비용을 생각하며 선택에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다는 거에 내심 감동했습니다. 아쉽게도 미니미한 아쿠아리움은 정비 중인지 들어갈 수가 없었고 선착장 쪽에선 요트를 탈 수 있는 유료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이용하실 분들은 외부 업체 말고 리조트 안에서 이용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제 옷 갈아입고 퐁당할 시간입니다. 예쁜 언니들이 많다는 수영장이 아닌 가족 중심적인 리조트 엄청 마음에 드네요. 예쁠 틈 없이 아이들보다 신나게 놀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막내는 얼마나 신나게 논 건지 목소리까지 쉰 거 있죠. 제가 졌네요. 더 최선을 다해 놀았어야 했나 봐요. 한바탕 신나게 놀고 코타의 명물 선셋 감상하러 테라스를 통해 걸어나가 봅니다. 원래 이런 거에 감동받는 스타일 아닌데 멋지긴 멋지네요. 해는 매일 뜨고 매일 지니까 의미 부여하는 편이 아닌데 함께 찍은 아이들과의 사진이 오늘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해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면 이때의 온도, 바람의 느낌까지 생생하게 기억날 것 같습니다. 동남아의 장점은 정말 아침 저녁으로 아무 때나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다들 날씬하신 걸까요? 따로 한국에서처럼 꾸준히 운동하지 않아도 아침 저녁으로 수영을 하니 은근 칼로리 소모가 장난 아닐 듯 합니다. 아침은 아침대로, 저녁은 저녁대로 재미있는 물놀이입니다. 저녁 수영은 낮보다는 더 사람이 적었고요. 아이들 키즈풀 쪽은 아예 사람이 없었습니다. 샹그릴라 수영장이 깊이별로 키즈존과 노키즈존을 구별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 중간쯤 수영장에서 즐겼습니다. 전용 프라이빗한 비치에서는 바다 수영을 못하는 건지 가까이 가니 나오라고 하셔서 바닷가 근처에서 프로그램만 구경하고 모래놀이는 조금 했습니다. 그리 맛있지도 특별하다고도 느껴지지 않았던 샹그릴라의 조식입니다. 앞뒤, 옆, 뒤 테이블 모두
한국 분들이어서 정말 한국 어느 리조트에서 식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은 것 치고 한국 음식만 따로 진열되어 있는 한국 음식들은 또 맛있지가 않았고요. 가족 중심적인 리조트라 그런지 아이들 코너는 너무 앙증맞고 귀여웠습니다. 밥 먹고 산책도 하고 아이들은 물고기밥 떨어진 걸 찾아서 물고기 밥 주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체크아웃하고 저희는 하루 종일 수영장에서 수영했는데 오후 시간대가 되니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벼락 맞을까봐 그런지 모두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요. 사우나 이용하고 라운지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오늘 비행 괜찮겠죠? 한국 돌아갈 수 있겠죠? 이렇게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코타키나발루와 인사합니다. 빗소리 함께 들으실게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